네, 저희가 어제는 또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 등에 따른 미 국채 수익률 흐름을 좀 중점적으로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 국채죠. 국고채에 대해서 짚어보고 투자 관점에서 또 장기물, 단기물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B투자문 마경원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이제 채권 갖고 얘기를 해주시려고 나오셨는데 제가 지금 미리 오늘 좀 보니까 네. 야, 요 크리티컬한 시점에 나오셨네요. 이제 약간 대표님 입장에서는 배팅입니다. 여기서 이제 채권 투자가 할만하다, 뭐 금리 더 내릴 것이다라는 뷰가 네. 이제 만약에 여기서 미국채도 지금 4.5% 공방이 아직 완전히 승부가 났다고도 볼 수 없는데 네. 일단 금리 튀면 이제 또 대표님은 또 나중에 또 여기저기서 욕 먹으실 거고 그래 하나씩 풀어나가 볼게요. 네.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우리 뭐 작년이나 금년이나 어떻습니까? 우리 국고채 많이 사고 있습니까? 뭐 그 말씀 주신 대로 한때 그 탄핵 그 예. 국회 예. 통과 그 직후 관련해서 잠시 이제 외국인 자금이 좀 유출은 되었지만은 사실은 그게 어떤 추세적인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차익 실현 정도의 느낌이었고 이후 계속 좀 외국인 자금은 계속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중이죠,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인들이 한국 국채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 뷰는 계속 지속이 되는 것 같고요. 예. 제가 한 2달 전인가요? 2달 전에 와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방송 때 제가 우리 내국인들만 우리나라 국채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잘 모른다라고. 우리 한국 사람만 그렇죠, 한국 그렇죠. 채권의 매력을 모른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자 관점에서는 굉장히 여러 각도로 한국 채권은 굉장히 참 매력적인 위상을 갖고 있는 국채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왜 지금 일단은 뭐 최근에 외국인 자금 다시 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연유가 첫 번째는 우리가 그러니까 초기에 탄핵 정국이 혹시나 이게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네. 우려감이었는데 어쨌건 간에 계속 아주 유동적이지만은 한국 정치 상황과 경제가 아직은 일정 부분 우리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과정이 좀 확인되는 중이고요. 그러다 보면 그 이후의 단계는 뭐냐면은 한국의 펀더멘탈에 주목할 수가 있는 거고 한국의 펀더멘탈이라는 게 뭐 제가 이전에 한두 차례 그런 비유를 드렸지만 한국의 펀더멘탈은 첫 번째 대외의 어떤 건전성. 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채권을 샀을 때 가장 첫 번째 우려사항이 디폴트 우려감인데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의 재정 건전성이 다른 나라 대비해 상당히 잘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건전성이 우량하다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 네. 두 번째로는 어쨌건 간에 우리나라가 중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이 계속 둔화가 되는 어떤 프로세스가 계속 진행 중이고 이게 굉장히 좀 장기화될 것 같다는 우려감이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두 가지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일 거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오늘 하나 더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만 봤을 때 어떤 한국 투자가 매력적인 여부를 본 건데 네. 글로벌 전체 시각에서 봤을 때 한국 채권 또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글로벌 전체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채권 시장에서 봤을 때 미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 가장 큰 시장이 유럽과 일본인데 유럽과 일본 시장의 자금 그쪽에 대비해서 그쪽 자금이 한국 시장으로 유입될 어떤 동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한국으로 들어올 만한 동인이 유인이 있다. 예, 맞습니다. 일단은 먼저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은 뭐 ECB가 금리를 인하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원론적으로는 경제가 나빠지면 그 지역의 투자를 요인이 커지고 있지만 문제는 유럽은 어떤 표현이 그렇지만 재정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면서 금리를 인하하고 있기 때문에 예. 좀 전에 한국의 두 가지의 장점 대외 건전성이 있으면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어떤 게 딱 밸런스가 있어야 좋은 채권인데 문제는 유럽은 요 밸런스, 그러니까 경제의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정의 악화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그래서 마치 2011년, 12년의 느낌으로 약간 재정이 안 좋아지면서 금리 인하는 별로 좋은 느낌이 안 되기 때문에 유럽 자금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는 이제 저희 같은 나라, 우리나라 같은 나라 올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은 이제 뭐 좀 전에도 있었지만 금리 인하를 이미 좀 하고 있었고 추가로 더 단행할 여지가 인상. 있어요. 그렇죠. 일본은 예, 금리 일본 인상. 그렇지 맞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채권 투자 입장에서는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구도이고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미국이죠.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지만은 트럼프 정책의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당분간은 현 상태를 유지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현실적으로 아까 기존의 한국 채권만 갖고 있던 어떤 장점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지 않을까.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금년 11월 달에 WGBI 인덱스 한국 글로벌 채권 지수에 편입되는 것을 보더라도 사실은 외국인들이 일단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런 어떤 벤치마크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투자 비중을 채권의 비중을 더 늘릴 개연성이 더 높아지는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보신다. 네. 지금 이제 국제 신용평가사죠. 피치가 이제 우리나라 신용 등급을 지금 AA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한 상황인데 사실 뭐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뭐 추경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 적자 국채 발행 불가피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거잖아요. 네. 예. 예, 일단은 이제 우리가 좀 본원적인 얘기를 해보면은 네. 우리가 글로벌 신용 등급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채권을 빌릴 때 당신 얼마나 내가 빌려줄 수 있으면 안전해요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한국의 신용평가라는 게 한국 국채를 발행할 때 투자자 입장에서 얼마나 이 채권이 안전한지 여부를 검증해주는 바로메타일 텐데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신용 등급을 일반적으로 물론 굉장히 복잡한 변수를 가지고 신용 등급을 결정하겠지만은 뭐 가장 본원적인 거는 한국의 대외 건전성, 이 친구가 얼마나 우리한테 갚을 능력이 돼라는 건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고 두 번째로는 그 종합적인 어떤 지급 능력, 대외 건전성이나 종합적 지급 능력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채권 시장의 어떤 충분히 크고 원활하고 유동성이 잘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중요한 건데 우리가 그 3대 신평사가 있는데 혹시 3대 신평사들이 한국이 지금 AA인데 네. 언제 한국이 AA로 올라왔는지 좀 기억나시는지요? 꽤 오래됐는데 한 1, 20년 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무디스 기준으로는 딱 10년 됐습니다. 10년 됐고. 예, 그 나머지 피치는 2012년이니까 한 3, 4년 됐고 뭐 S&P는 2016년이니까 9년 됐는데 어쨌건 간에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이 정도 그러니까 이미 10여 년 전에 한국 채권 시장에 대한 어떤 규모의 경제나 유동성이 검증된 거기 때문에 네. 뭐 우리가 우려한 대로 갑자기 신용 등급이 바로 하락할 가능성이 낮고 물론 이제 최근에 추경을 혹시나 많이 하면은 전반적으로 재정에 좀 악화되는 거 안에서 신용 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지 우려감인데 어쨌든 아까 변수는 그러고 근데 추경도 우리가 좀 간단히 짧게 말하면은 그 뭐 예를 들면 30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GDP 대비 한 1% 정도 증액 정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우려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AA 많았습니다만 저 거의 미국도 지금 AA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죠? 가장 높은 레벨입니다. 거의. 신용 등급으로 봐서는 우리도 미국하고 같은 네. 취급을 받고 있는 거고 전망도 안정적이라는 얘기는 뭐 당분간 강등될 이유도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네, 그렇죠. 정치적 큰 우리의 변수가 없다면은 뭐 예.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30조 갖고 될까요? 30조. 30조 갖고 될지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제 그쪽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라 네네. 말씀 못 드립니다.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뭐 양동 작전이 있어야겠죠. 우리가 보면 통화 정책이 있고 재정 정책이 네. 있을 거고 지금 방금 말한 거는 이제 국채를 더 발행해서 추경을 통해서 3조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카드를 통해서 같이 갈 건데 글쎄요. 뭐 이거는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시장에서 예측한 거 20, 30조 정도면 1차적으로 급한 불 정도는 크지 않을까 싶고 물론 이제 한국 경제가 얼만큼 더 나빠지냐에 따라서 그 우리가 그러니까 실탄을 얼마나 더 확보를 해야 되는지 다르겠지만 만약에 한국의 추가가 경제가 금년 하반기에 더 나빠진다고 하면 50조 정도까지 더 쏴야겠죠. 예를 들면은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0조일지 50조일지는 모르겠지만 한 20, 30조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시장이 감내할 규모이고 근데 이제 만약에 말씀 주신 대로 한국의 경제가 우리가 저기 대처를 좀 잘 못해서 경제가 생각한 것보다 트럼프 어떤 이 통상 압력에 더 우리가 충격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하면 50조까지도 우리가 뭐 예상은 할 수 있겠죠. 네.
지난해 이제 시장 금리가 좀 떨어지면서 그 A급 채권에 대한 투자 수요가 확대가 됐다고 하는데 보니까 뭐 트리플 A라든지 더블 A 급보다도 오히려 A급 발행 규모도 지금 늘었고 투자자들도 좀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 A급 채권 투자할 때 좀 주의할 점 또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지금 A급이라는 거는 예. 우리가 보통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A, 그러니까 방금 이제 앵커님 말씀하셨던 건 A라는 건 싱글 A를 얘기하는 예. 거고 보통 채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국채는 트리플 A죠. 트리플 네. A, 더블 A, 싱글 네, A인데 네. 싱글 A가 싱글 회사채 수요가 커졌다는 의미인데 그건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채 중심으로 금리가 이제 이미 3% 아래로 내려오다 보니까 어떤 우리 영어로 yield search, 그러니까 어떤 금리 좀 높은 거를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자금의 흐름이 커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상대적으로 외관상은 아직까지 우리가 싱글 A 기업들의 어떤 유동성 위험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도날 리스크가 별로 크지 않은 상황이면 이왕이면 금리를 좀 더 높게 갖고자 하는 게 일반 투자자의 심리인데 현재 그 상황에 그딱 부합이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우리가 방송을 보시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싱글 A 회사채는 투자를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거죠. 우리가 좀 물론 이제 증권사에서 싱글 A 채권 고객들한테 권하는 채권은 아마 보시기에는 현재는 별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안전해 보이는 회사채를 분명히 권할 텐데 뭐 이 정도면은 그래 큰 문제 없을 것 같고 또 금리도 뭐 국채보다는 한 0.5% 정도 더 높을 것 같아서 아마 하실 텐데 근데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지금이 아니라 만약에 경제 상황이 추가적으로 더 나빠졌을 때 내가 투자했던 이 채권에 어떤 리스크가 없는지 여부가 더 중요한 얘기고 그렇게 봤을 때 보통 이제 경제가 예상보다 좀 더 나빠진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는 부도 리스크가 제일 크지만 부도 리스크보다는 유동성 리스크, 즉 중간에 내가 팔고자 할 때 중도 매각이 원활할지에 대한 퀘션이 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설령 중도 매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경제가 나빠지면 제가 주로 국채를 얘기하는 경제 나빠지면 국채는 금리가 내려서 매각 차익이 발생하는데 만약에 동일한 상황에서 그런 싱글 A 회사채 같은 경우는 매각 차익이 발생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오히려 리스크가 점증하니까 가상금리가 뜨기 때문에 좀 중도 매각 이슈도 있고 또 매각하더라도 매각 차익이 거두기가 좀 쉽지가 않지 않나 봅니다. 지금 대표님, 네. 제가 지금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CD 91일짜리가 2.99, 3%로 보면 되겠고, 네. 뭐 CP는 3.2%, 네. 통한채 1년물이 2.63, 그다음에 국고 3년물 2.63, 국고 5년물 2.7. 네. 이제 회사채 가니까 이제 뭐 3.2 이렇게 되니까 네. 얼추 지금 한 2.7 근방이에요. 네. 2.7% 근방인데 네. 그러면 이렇게 좀 돈은 좀 되고 규모는 크고 이거 주식 같은 데 넣어놓고 신경 쓰기는 싫고 그러면 여기도 채권에다 담아두겠다. 그러면 이 금리, 이 수익률 갖고는 뭐 좋아 내가 무슨 그거 한데 여기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조금 더 이자 주는 소위 말하는 yield 서칭으로 돈이란 게 뭐 1bp라도 더 주면 간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싱글 A로 가면 얼마 정도 더 받습니까? 글쎄요, 지금 제가 정확한 지금 3년짜리를 많이 우리가 예. 3년짜리 정도 예. 가면은 3% 지금 3.3에서 한 3.5 정도 레벨 정도 되네요. 만약에 그쪽으로는요. 트리플 B로 가면 트리플 B면은 이거는 확 올라갑니다. 트리플 B는 거의 사실 거의 유통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조사를 했는데 이 숫자가 많은지 의심스러운 정도입니다. 네. 트리플 B 같은 경우 트리플 B 마이너가 한국에 있는 게 9%가 나오네요. 9%. 예.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9%라는 게 절대금리 9%가 아니죠. 0.9%입니다. 0.9%의 채권 부도가 나면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지죠. 그래서 저는 0.9%라고 하는 채권에 전 뭐 좀 물론 뭐 보수적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특히 개인들 같은 경우는. 주식 같은 경우는 만약에 종목이 안 좋다면 딱 빠지면 바로 던질 수 있지만은 네네. 아무도 안 사죠. 채권은. 그걸 오로지 내가 그 회사의 운명과 저가 운명이 같이 가는 예. 상황이 발생하는 거니까요. 아니 근데 예. 그러면 마 대표님, 솔직히 채권 투자에서 네. 뭐 큰 수익 기대하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가요? 여기에 그러면은 금리 인하기에 네. 채권 가격이 상승을 한 소위 말하는 그 픽스드 인컴 말고 네. 캐피탈 게인까지도 노리는 투자가 많습니까?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예, 거의 뭐 한 7, 8할 이상이다. 아, 예.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이게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자꾸 주식 쪽 사이드에서 채권을 바라보는 그런데 예금 사이드에서 보면은 뭐 좀 클리어해집니다. 예금 사이드에서 본다고 하면은 예금분이 이미 굉장히 한 3% 예, 예. 근처에 와 있기 때문에 예금보다 조금 낮지만은 중요한 건 설령 예금 3%를 하다 이게 다 종합과세 대상이잖아요. 근데 이쪽은 3%하고 조금 낮긴 낮지만은 금리가 향후에 떨어진다고 하면 듀레이션이 조금만 길어지면 듀레이션 10년짜리라고 하면 금리 1% 떨어지면 비과세 10%가 추가로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3% 이자에다가 비과세 10% 나오면은 얼마가 되죠? 우리가 예금 기준으로 한 15% 이상이 나오는 거죠. 그럼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기본적으로 제가 채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채권 투자하면 무조건 저는 위너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가 급한 돈이 아니라고 하면 네. 채권 투자를 하면 충분히 예금보다는 더 높은 수익, 절세, 그리고 안정성 다 가져갈 수 있는 측면이 있겠죠. 정 안 되면 만기까지 간다. 보통 그런 투자는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다. 네, 사실 어느 정도 좀 종잣돈 규모가 좀 크신 분들은 또 채권 쪽 투자를 맞아요. 굉장히 예. 매력적으로 많이 생각하시긴 하십니다. 네. 하더라고요. 예. 근데 최근에 보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서 관세 정책을 지금 발표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다른 교역국보다도 이제 미국은 상대적으로 이제 영향이 좀 타격이 적을 거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투자자분들이 뭐 미국 단기채라든지 아니면 파킹형 ETF로 지금 자금이 좀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뭐 지금 일단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대목에서 한국 투자자를 말씀하시는 거지 미국 투자자를 이제 제가 명확지는 않은데 예, 예. 어쨌건 간에 이게 미국은 아주 명확합니다. 미국은 단기 채권에 많이 투자가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단기 채권 투자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일단은 절대 금리가 높습니다. 절대 금리가 높기 때문에 지금 절대 금리가 보면 4%가 넘어요. 네. 예. 그러니까 단기 금리인데 뭐 우리가 한국의 뭐 예금 금리도 3%밖에 안 되는데 미국의 단기 금리가 4%대 초중반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 채권은 향후에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거의 영향을 안 받죠. 즉 뭐냐면은 우리가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트럼프 정책의 영향이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그로부터는 좀 안전하면서도 그러니까 어떤 시장의 불확실성에서부터 좀 피해 있으면서도 높은 금리를 취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미국의 단기 채권을 주로 투자하죠. 예. 약점은 하나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수익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확정이니까요. 예. 그래요. 저기 대표님 지금 네. 시간 때문에 얼마 안 끝에 거 남았네요. 몸 예. 젖을까 싶어서 두 개 한꺼번에 예. 여쭙겠습니다. 네. 미국채로 갈 것인가, 우리 한국 국고채로 갈 것인가 하는 거하고 네. 우리 그러면 국내 쪽으로 올 때 이게 또 이제 장기물이냐 단기물이냐 네. 예? 어느 쪽이 나으냐. 장기물은 워낙 이게 좀 변동성이 크니까 보통 한 2년에서 5년 사이 뭐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권하시겠습니까? 미국, 한국 그리고 국내에서 저 기관물. 일단 한국과 미국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전에 와서 계속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지난 2년 동안에 미국보다는 한국이 더 매력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큰 기조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도 한번 고민해 볼 단계가 있지 않냐. 왜냐하면 미국은 우리가 지금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미국 신임 재무장 버센트가 추구하는 디렉션의 정책 방향이 그러니까 작동이 되면은 생각보다 큰 수익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10년물 수익률 낮추겠다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베센트는.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분 말씀대로만 작동이 된다고 하면 상당 부분 이제 미국 채권 투자자님의 수익이 좀 크게 날 여지가 있는데 그래서 뭐 정리를 하면 좀 안정적으로 꾸준히 수익을 내고자 하는 분은 한국 그리고 조금 주식 투자하는 분처럼 약간은 좀 공격적으로 접근하는 분은 미국 그런 말씀 드리고 네. 그다음에 한국 채권 투자할 때 단기가 좋니 장기가 좋니라면 좀 그런데 저는 단기와 장기의 장단점이 서로 이렇게 믹스가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내외를 전 추천드립니다. 5년에서 10년 정도. 예, 약간은 한국은 금리 인하에 뱃을 해도 되고 또 반대로 그런 불구하고 이제 단기 채권의 장점인 유동성이나 이런 것 동시에도 갈 수 있으니까 일반적 투자자라고 하면 5년에서 한 10년 또는 여유가 계시다면 단기와 장기를 동시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고요. 미국에서는 벤치마크가 10년물입니다만 맞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3년입니까? 5년입니까? 10년입니까? 보통의 경우는 이제 3년물이라고 하는데 예. 한국도 이제 점진적으로 10년을 건너가고 10년을 있는 가고 있는 중이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